안녕하십니까. 수부뱅TV의 변형입니다. 매년 이맘쯤 되면 법인을 갖다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세무사를 갖다 통해서 가결산 자료를 갖다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현실이 대부분입니다. 이 가결산 자료를 갖다가 요청을 갖다 해서 당해년도의 당기순이익에 따른 법인세 절감 계획과 절세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갖다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가결산 자료 활용을 통한 5가지 법인세 절세 방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렇다면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 4분기에 가결산 자료를 갖다가 요청하라. 두 번째, 당기순이익에 대한 이익 조절을 갖다가 통한 법인세 절세에 관련된 부분, 이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 그렇다면 실무에 있어서 법인세를 갖다가 조절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5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대표님, 세무대리인이 완벽하게 다 해줄 거라고 생각을 갖다 하지 마라.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회사 1년 동안의 농사를 갖다 잘 하고도 그 농사를 망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농사를 갖다 망치는 사람은 바로 법인 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를 많이 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소득세를 갖다 많이 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질문인데요. 법인세를 갖다 많이 낸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의 장사를 갖다 잘해서 당기순이익이 많다는 얘기일 겁니다. 법인세를 갖다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걸 갖다 조금 내기 위해서는 소득세에 대한 부분, 소득세를 갖다가 올리면 됩니다. 근데 무조건 법인세를 갖다 조금 내기 위해서 소득세를 갖다 올리는 게 유일한 방법이냐? 그것도 상황과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인세를 갖다가 조금 내기 위해서는 소득세를 갖다가 올리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예시를 갖다 통해서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것만이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종합세율이 1000명만 원 이하 6%대에서 10억 초과 45%까지 지금 다양한 구간을 갖다 나타내고 있는데요. 법인세율 같은 경우는 참고로 2억 초과 당기순이익이 200억 이하 관련된 부분이 22% 구간입니다. 지방세 포함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가결산 자료를 갖다 통해서 22% 구간의 법인세율을 갖다 11% 정도로 조절을 통해서 낼 수가 있다면 법인 대표님 입장에서는 나쁜 부분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의 주제처럼 가결산 자료를 갖다 요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연도가 종료되기 전에 조율을 갖다 해야 된다는 부분이 오늘 강의의 핵심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질문 한번 두 번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특히 3, 4분기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는 3, 4분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 결산연도의 단기순이익 규모를 갖다 알면 결산을 갖다 할 때 단기순이익에 대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두 번째는 잉여금에 대한 규모를 갖다 해서 가결산을 갖다가 먼저 하게 되면 잉여금에 대한 부분도 조절이 가능을 해서 회사의 어떤 법인세 그리고 향후에 잉여금에 대한 관리, 이 2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그 준비를 갖다 할 수 있는 시기여서 제일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결산을 갖다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월 말에 경성도에 있는 모 법인을 갖다 방문을 갖다 했습니다. 방문 전에 직전 5년간의 세무조정 개선서를 갖다 요청을 갖다 했는데 2018년도에 그 자료를 갖다 보니까 분명히 전년도에 플러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총계 자체가 마이너스인 경우를 갖다 보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깜짝 놀랐고 대표님도 그 부분을 갖다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좀 기억이 납니다. 즉 가결산을 갖다 해야 되는 부분은 올해 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나고 그리고 그 당기순이익에 따라서 법인세를 갖다가 덜 내고 더 내고에 대한 조절이 가능한 부분을 이 가결산 자료를 갖다 활용을 해서 대표이사는 요청을 갖다 하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가결산을 갖다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당기순이익을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법인세를 갖다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법인세 계산에 대한 구조는 이렇습니다. 좀 복잡한 도표가 좀 나오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1년 동안 번 이익, 이걸 갖다 당기순이익이라고 하죠. 여기에 어떤 입금과 그리고 송금 불산입 그리고 이 관련된 부분을 세무조정이라고 하는데 이 세무조정을 갖다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플러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각종 어떤 세액공제 그리고 감면 이런 부분에 마이너스 부분을 갖다가 적용을 갖다 해서 세율을 갖다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즉 이런 부분을 어떤 과정을 갖다 통해서 법인세 납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법인세 납부의 가장 일반적인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인세를 갖다가 조금 내기 위한 어떤 방안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에 말씀을 갖다 드릴 건데 법인 입장에서 세금을 갖다가 많이 덜 내기 위한 방법은 각종 어떤 세액 공제, 감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대표님들이 이 세액 공제, 세액 감면 관련된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이런 제도가 매년 그리고 많은 방법이 있어서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회사에 적용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세무사들이 그 많은 기장업체에 대한 세액 공제와 감면 부분을 갖다가 시적절하게 활용해서 적용을 하기란 이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법인세 과세 표지 및 세액 조정 인사를 갖다 보면 여기에 따라서는 어떤 세금을 갖다가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 이후에 이런 제도에 의해서 산출세액 마이너스 각종 세액공제, 감면 플러스 기납부 세금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갖다 플러스해서 마지막 결정세액이 결정이 되는 구조인데 제가 이 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세무조정 계산서를 갖다 보게 되면은 두꺼운 책자로 매년 세무사가 줄 겁니다. 거기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액 감면 그리고 세액 공제 관련된 부분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게 깨알 같은 글씨가 되겠지만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에서 이전, 안이부,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 감면, 즉 세액 감면 공제 혜택이 첫 장, 두 번째 장, 그리고 마지막 이런 세 번째 장에 대해서 이 감면과 공제 항목이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갖다 보게 되면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우리 세무사가 이런 공제와 감면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 잘 적용을 해서 당해년도에 법인세 결정세액을 갖다가 납부할 때 잘 적용을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매년 이맘때 가결산 자료를 갖다가 요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결산 자료를 갖다 통해서 당해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어떤 비율을 줄여서 법인세를 갖다 줄이기 위한 어떤 방안과 어떤 고민을 갖다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고민 시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직원 및 대표이사 급여를 갖다 인상한다든지 각 회사에 맞는 우리 회사에 맞는 어떤 세액공제, 감면에 대한 부분이 인원을 갖다 늘렸을 때에 대한 어떤 감면과 공제가 있는지 기계장치를 갖다 구매했을 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조특법 자체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이 바뀐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법인세를 갖다 줄이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매출 채권 등의 어떤 회수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손 처리를 갖다 당연히 한다든지 2월 결손 그리고 각종 새롭게 출시되는 그리고 적용된 공제 제도에 대한 국가 제도에 대한 부분을 갖다 활용을 해서 법인세를 갖다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법인 대표님을 많이 만나 뵙고
정말 만족을 하시는 그런 방법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영리법인 설립을 통한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에서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출연을 갖다 시켜서 출연 금액에 대해서 전부 손비로 인정받는 이런 방법 또한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많이 바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법인세 절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적용과 도입을 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파워풀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우리 회사 내에 비영리법인을 설립을 해서 기금 출연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주는 법인 대표나 받는 근로자나 어떤 임금에 대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전혀 없다는 지금 장점이 있습니다. 즉 현재 법인사업체 대표가 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갖다가 설립을 해서 출연 금액을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 즉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당기순이익이 2억 8천이 났다고 했을 때 이걸 그대로 법인세를 갖다 낸다고 한다면 2억 8천에 대한 지방세 포함해서 22%를 갖다 세금을 갖다 내야 되는데 2억 8천 중에서 1억 1에 대한 부분을 이 근로복지기금법인에다가 기부, 즉 출연을 갖다 시킨다면 현 법인 입장에서는 2억 8천이 1억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과표 자체가 1억 8천으로 줄여서 22%에 대한 법인세가 아니라 11%로 갖다 줄일 수가 있고요. 이 기금법인에 통해서 출연된 이 기금의 1억에 대한 부분을 근로자 및 기타 등등의 어떤 금품 형태로 지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주는 법인이나 받는 직원이나 세금이 전혀 없다는 게 이게 장점입니다. 이런 말씀을 갖다 드리면 이런 제도에 대한 부분이 언제부터 생겨났냐고 물어보시는 대표님이 계시는데 꽤 오래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올 7월 1일 이후부터는 소득세법에 대한 개정과 그리고 근로복지법에 대한 개정으로 인해서 개인 사업자도 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1인 1사라고 해서 그 회사에서 단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갖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혼자 하기에는 더 외형과 이런 부분이 좀 작아서 친한 친구나 아니면 동지영업계의 여러 군데 회사가 같이 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을 해서 출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가결산 자료에 대한 요청을 갖다 해야 되는 당위성과 그로 인해서 법인세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5가지 방법, 또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갖다 활용한 법인세 절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